4, 5, 2월 경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경금이 봄을 마치고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경금 입장으로 봐서는 경금이 유금을 보면 이게 제왕이죠. 그게 자기 계절이요. 그러니까 앞 계절서부터 생욕때 들어가죠. 자, 한번 해보자고요. 생욕때, 노광세, 병사묘, 절대양. 자, 경금이 4월 달에는 장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사유축 금국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경금이 태양 보고 장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나 곡식 생각해 보세요. 봄에는 연금, 어린금, 유금 그랬죠? 그러다가 이게 여름 되면 양생지금이라고 해서 자라는 금이라고. 근데 자란다는 얘기는, 금이 자란다는 얘기는 금이 형상을 제대로 갖추어 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열매가, 곡식이 태양을 보고 자란다는 얘기잖아요. 태양을 보고 자라야지 지열 보고는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경금이 이렇게 장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 봐서 국이 좋을 것 같으면은 경금이 목욕하는 것처럼 자기를 빛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게 용금성기할 때 빛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대를 한다는 얘기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성인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인성이라, 토생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하, 이게 경금이, 이게 4, 5, 2월에는 좋은 국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 이야기라고 해요. 그랬을 때, 좋은 국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거를 봐야죠. 해자축. 물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든 이 여름에 경금이 곡식이나 열매를 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게 생명체가 자라는데 여름철에 생명체가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우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경금 역시 다른 오행도 마찬가지지만 경금도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름 4, 5, 2월에는 수조우를 급선무로 하더라. 그러면 수를 조우로 할 때 임수를 중점으로 쓸까요? 개수를 중점으로 쓸까요? 임수를 중점으로 써야 돼요. 왜? 경금이 임수를 보면은 희서수잖아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데 개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바위가 비를 맞아서 그럼 우중충해지잖아요. 이게 때가 낀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임수를 봐야겠죠. 그래서 경금이 4월 달에는 이걸 가지고 장생지라고 하기도 하고 생지라고도 그래요. 경금이 사화를 보면은 광채가 난다고요. 반짝반짝반짝. 그러면 광채가 난다는 얘기는 머리가 좋다. 두뇌가 총명하다. 두뇌가 총명하다는 것은 학업이 우수하다. 그렇게 같이 연결이 될. 그럴 때 우리가 사유축 금국이죠. 이게 장생을 해요. 경금은 벽화 속에서 장생을 한다는 얘기인데 금이 이 사화가 없으면 활동한다 안 한다? 활동 안 한다. 금이 화가 없으면은 죽은 금이라 그랬어요. 사금이라 그랬다고. 그렇죠? 왜? 활동을 안 하면은 죽은 금이야, 그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금이니까 양생이라고요. 양생하는 금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을이 깊어졌어, 6월 달에는. 그러면 경금이 6월을 보면 이게 제왕월이니까 태양 보고서 열매가 숙성을 한다는 얘기죠. 열매가 제대로 익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익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 열매가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대로 달려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가 안 열리잖아요. 이게 죽어야 산다고요. 그래서 꼭
이 숙살 지금이 꼭 나쁜 거냐? 자연의 법칙에서는 숙살이 돼야 돼요. 저희 누구나 다 장수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마다 다 1000년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축에는 이제 묘인데, 묘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고라 그랬어, 다른 말로. 그럼 이게 금고로 열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추수동장이라고, 가을에는 거두어 들여가지고 겨울에 감추는 거라고요. 녹음인데 이게 금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름 경금이 임수조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게 임수를 정용신으로 한다 그래요. 근데 용신으로 할 때 해자축, 신자진, 수국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 북을 다 이루지 않아도 해수가 있건 자수가 있건 축토가 있건, 신금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죠. 신중에 임수 가지고는 해자가 있든지 해축이 있든지 신자가 있든지 자진이 있든지 신진이 있든지 이렇게 뿌리가 있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임수가 자기 뿌리가 있어. 그러니까 저 용신이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수가 꼭 여름철에 좋으면 되는 거냐? 내 일간이 경금이기 때문에 경금이 생명체를 이제 극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관도 시켜준다고요. 그러면은 임수가 조우도 되면서 통관시키는 역할을 하면은 대개 부귀가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면은 금극목해서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주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요게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경금 입장으로 봐서는 5월 달이니까 조우가 되면은 이게 좋은 거죠. 관이니까 화급금. 근데 조우가 안 된다 그러면은 첫째 이게 불타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거 입장으로 봐서는 금극목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임수가 이렇게 딱 들어갔으니까 5월 달에 한여름철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 임수라. 그런데 요게 금생수가 잘 되죠. 그러면서 요 임수가 이 금극목 하는 것을 해소도 시켜주면서 조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생명체가 살아 숨 쉬고 있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생명체가 그걸 안 당했죠. 커가고 있어 지금. 그럼 생명체가 커가고 있다는 것은 내 삶에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이게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일주가 금인데 요거로 봐서 이제 자인진 오신술 요게 와야 돼요. 다시 자인진 오신술. 그러면 경자가 오느냐, 경인이 오느냐, 경진이 오느냐, 그럴 때 여기 어떤 것이 오면은 좋을라나요? 5월 달에는 자가 오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경술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경술이 오면 인옷을 화국에다가 요 물도 막잖아요. 그러니까 경술고통 오면 안 되겠지. 그런데 이왕이면은 습토로 오면은 경진으로 오면 어때요? 경진으로 오면 좋잖아요. 내 힘도 강하면서. 그러면 경진으로 오면 어떻게 됐든 요것만 보더라도 임수의 뿌리가 진해 있죠. 배우자 궁이 좋아. 그러면은 벌써 일주 어떤 것이 오면 좋겠나 하는 것이 벌써 결정이 된다고요. 이랬을 때 만약에 경신이 온다 그러면 신중에 임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임수의 뿌리가 되긴 되는데 자나 진보다는 못하겠지. 자, 그래서 임수 뿌리 없으면 용신 무력해. 이게 먹고는 산다 그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먹고는 산다는 얘기는 여하튼 5월 달에 임수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은 역할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할 역할이 있다고요. 그럼 할 역할이 뭐죠? 생명체 키우는 거죠. 생명체 키우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기르는 힘이 수가 약하니까 그냥 먹고만 살지 남을 도와가면서 살기는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임수가 조우도 되고 통관이 되면 목이 잘 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대운에서 무토가 오면은 요 간목이 어떤 역할을 해요? 만약에 이게 없는데, 간목이 없는데 대운에서 무토가 와. 그럼 토국수에서 막아주죠. 그런데 간목이 이렇게 있어. 무토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를 잡아주잖아요. 대운에서 무가 올 때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그대로 내 이거를 막아. 그런데 간목이 있으니까 목국토를 해줘서 잡아준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약신 역할까지 해요. 그래서 간목이 약신 역할까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다가 보니까 내 말과 행동이 분명해. 그렇게 하고 수는 지혜죠.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이 이게 말 함부로 하거나 그럴 일은 없고 사람하고 잘 사귀어. 활동적이요. 그러니까 리더 역할도 하고 부와 귀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오행 중 가장 강한 경일주예요. 만약에 비겁이 많다. 비겁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지지에 신을 깔고 있어야죠. 그리고 신금이나 경금이 또 있어. 그러면은 살기가 굉장히 강한 거지. 그렇게 하면서 목을 극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라. 그럼 호전적이라 하는 얘기는 고집이 어때요? 고집이 대단히 강하지. 독불 장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한 금기로 계속되면은 이게 금으로 이제 종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됐든지 금으로 종을 하면은 무엇으로 설계를 해줘야 돼? 수로 설계를 해줘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로 종을 하면 무엇으로 설계를 해줘야 돼? 금으로 설계를 해줘야 돼. 꽉 차 있으면 안 되잖아.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금이 많다고 해서 수로 또 종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목 상쟁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됐든지 수로 통관을 시켜요. 근데 이때 수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거간꾼이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여름 경금은 불 속에서 익어가고 있으니 특히나 여름 경금이 불 속에서 익어가니 성질이 급할 수밖에 없다. 그럼 성질이 급하다는 얘기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윽하고 잘 올라온다. 그런 사람 대할 때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 안 건드리면 되잖아요. 그것이 저희 공부한 사람이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잘 참으면 여름 경금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사유축이거든요. 그래서 금이 열매를 맺는 구조되면은 전부 다 좋습니다. 일간 중에서 금이 강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왜 금이 강한 경우가 많을까요? 토가 많아서. 토가 4개라서. 그래서 토생금 해가지고 금이 강한 경우가 많다고. 금이 강한 경우가 많았을 때 핵심이 뭐냐? 금이 많은 속에서 목이 자랄 수만 있으면 구조는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금은 많은데 목이 다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다는 얘기는 목이 돈이잖아요. 금극목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것은 아무 걱정이 없다. 가장 중요한 재가 해결이 된 거라고. 자, 이게 여름 경금이 지지에 사유축이 있다든지 신유술이 돼가지고 태왕해졌어요. 그런데 정화하고 간목이 있어서 우리 목생화돼서 잘 탔죠. 잘 타가지고 이게 요것도 힘도 있고 이것도 금도 힘이 있으면 이게 말하자면 용금성이 되는 거잖아요. 여름철에 용금성이 되는 사주가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금이 4월달 보자고요. 우리 지장간이 무경병이잖아요. 무는 다 같이 토생금. 이게 편인이라. 이제 편인일 때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관인상생되면 좋다 그거지. 그래서 이게 조율하면은 4월 달에 경금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경금이 경금을 봐서 비견이죠. 그러면은 경금 있는데 사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짝반짝 빛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왜 빛나느냐? 바위가 해를 보니까 빛날 수밖에. 빛나면은 미인이나 미남이 되고, 이렇게 되면 빛나니까 머리도 빛나. 두뇌가 명석하는 거지. 이제 평관이 병화 보고 자라는 이게 경금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화교육이죠. 그래서 경금이 사화를 봤을 때, 아, 이게 금화교육 되는 거구나. 병화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이게 경금 4월이, 사는 경금이 생지라 그랬어. 이게 생지는 아까 장생지라 그랬죠? 네. 그럼 병화 보고 열매가 자라. 그런데 경금이 병화 보고 빛나. 그러니까 이게 병화의 역할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 이 편관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사화가 좋다는 얘기요. 그래서 경금이 4월 달에는 좋은 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금이 4월 달에는 경금이 빛나니까 두뇌명석하다 그랬죠. 두뇌명석 하면은 공부는 다 잘해. 학업 우수해. 경금이 활동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분이 침체되어 있지 않고 활동적이다. 그렇게 하고 관이 좋다고 하면은 논리적이요. 정의롭고 많이 안 배웠어도 상식이 풍부해요. 그러면 경금이 4월 달 보면 첫째 저희들 생각할 것이 뭐라고요? 경금이 4월 달 보면 첫째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반짝반짝 빛난다. 경금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면 경금이 반짝반짝 빛나면 내 머리가 좋다. 공부도 잘한다. 그렇게 거기서 풀어나기 시작하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을목이 잘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체능 쪽에도 소질이 있겠고 학업도 우수하고 그래서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겠구나. 그렇다고 하면 요 경금이 4월 달 보자고요. 경금이 4월 달 보니까 여기 임수가 있네요. 그러면 조후로 임수를 해야겠지 당연히. 그리고 이게 조후용신이라고요. 그럼 조후용신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가늠해 보는 거예요. 이게 금생수를 하는데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뿌리가 있다 없다? 내 뿌리가 없구나. 그러면 이거는 먹고는 산다 그랬어요. 이 사주에서 항상 어떤 사주든지 생명체가 다치느냐 안 다치느냐는 최우선적으로 보라 그랬어. 생명체 다쳐야 안 다쳐요? 다치잖아요. 이 생명체 다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물을 내가 끌어다 쓰기는 너무 멀어.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너무 멀으니까 여기 당연히 수는 써야겠지. 어디다가 수를 써요? 위에다가. 아래다가는 뭐를 쓸까? 맞아요. 습토요. 인중의 병화, 열토. 그럼 지지가 너무 조열해요. 지지 불바다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는 습토를 써야 돼. 좋습니다. 그러면 경금이 5월 달에 한번 보자고요. 5월 달은 순수하게 병하고 정만 가지고 있는 거죠. 제왕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화만이 요 기토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병화가 여전히 평관이라. 그래 병화 속에 크는 금인데 이게 그러니까 양생지금이 되는 거지. 그럼 과연 양생지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가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주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토생금 그래서 정인이라 내가 5월 달에는 이게 화급금을 할 때니까 경금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약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화가 다이렉트로 금을 치는 것이 아니라 화생토 토생금에서 이게 관인상생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정화는 정관이요. 이게 만약에 지지도 아주 조열해. 인호술 화국이 됐어. 그렇게 하고 천간에 예를 들어서 정화까지 있다고 치면은 이게 말하자면 녹아나잖아요. 녹아나면은 내가 고통받는 거지.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질환이 있다 그러면 어떤 쪽에 질환이 있을 수 있죠? 폐대장? 그럼 폐대장 하면 호흡기잖아요. 어릴 때는 감기 잘 걸리고 피부 질환이 있고 아토피도 있을 수 있는.
자, 5월 달에는 두뇌가 총명해요. 불 속에서 커려 하니까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머리가 비상해져. 경금이 5월에 이제 임수를 봤으면은 자기가 할 일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지략가이고 덕망가이고 지혜가 있고 공부 잘하고 사회적에서 선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들이 조우가 잘 돼 있으면은요. 그러면 과연 임수가 조우됐을 때만 저런 건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주든지 조우가 잘 되고 용신이 유력하잖아요. 그러면 여름철에 임수가 조우용신이 되면서 그 힘이 있어. 그러면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철에 화가 조우도 되면서 용신이 되잖아요. 전체가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도 돼요.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5월 경금이 임수가 최우선이요. 개수는 왜 임수보다 떨어진다 그랬죠? 첫째 큰 물이 아니라, 두 번째 또요. 저 경금 바위라고 생각했어요. 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철은 녹슬고 바위는 우중충해지고. 비 맞은 바위요. 별 볼품 없잖아요. 개수는 비 죽죽 오면은, 비 오면은 우리 방 안에 들어있어야죠. 게으르기 쉬워진다. 경금이 5월 달에 화 제왕월에 병정이 또 있고 지지에 인옷을 화국이 됐어. 그럼 경금이 녹아 물이 되는 거죠. 그럼 폐대장 신경성 질환, 피부병 중에서 아토피, 뭐 호흡기, 이게 부부불화라고 했는데 왜 부부가 불화하죠? 이게 인호해가지고 이게 인목이 오화에 타잖아요. 그러면 오화에 타면은 경금이 그대로 화기를 받잖아요. 이게 오가 옆에 있어도 그렇고 5월 달이라도 화제왕월이니까 마찬가지라. 이것도 생명체가 타고 있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생명체가 지금 이게 묘목에 있는데 다쳐요, 안 다쳐요? 다치고 있어요. 다쳐요. 다치면은 이거 통관시켜 줘야죠. 통관시켜 주려면 뭐 들어가야 돼요? 수 들어가야 돼요. 우에는 뭐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잡으자고요. 토생금에서 이게 3대5 신약사주가 됐죠. 신약사주가 됐는데 5월달이야, 더군다나.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극을 받고 있어. 요것도 극 받고, 요것도 극 받고. 다 극을 받아서 이게 신약해. 그러면 뭐를 넣어줘요? 네, 금을 넣어줘요. 그래서 금수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금수 넣어주면 좋다는 얘기는 금운이나 수운이 좋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미월달 들어가자. 요 입장에서는 다 같이 화극금 해가지고 정관인데 조우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조우되면 토생금 해가지고 이게 이불 역할도 한다 그랬죠? 인성이니까 부모가 나를 강보에 사서 보호해 주듯이 강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관이 좋은데 저 을목은 을경합금이라서 이걸 암합이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미토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뿌리 식물도 되고 그게 이제 채근이 되는 거죠. 약초도 되는 거고. 이럴 때 부동산 부자도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토가 이제 토생금에서 정인이라 그럼 여기서 을목이 뿌리를 잘 내리고 싹이 틀 수 있는 근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개 이렇게 미중에 을목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재주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이 미가 열토잖아요. 열토 속에서 꽃을 피우니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주도 있고 끈기도 있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특히나 이 미중의 을목은 다른 을목하고 약간 좀 특별하게 좀 보셔도 돼요. 이게 길신만 되면은요, 미토가 길신만 되면 참 좋은 작용을 많이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을미가 부처상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미월에 토생금, 을경합금,
그러면 금이 몇 개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을경합금 되니까. 예, 7개네요. 그러면 뭐로 따라가야 돼? 금으로 따라가야 돼. 금으로 종해. 금으로 종한 사주라고 했죠. 이 사주가. 그러면 금으로 종했으면 아까 첫째 미월이니까 조우겸 이게 설기돼야 된다 그랬죠? 어떤 것이 들어가야 돼? 수가 들어가야 돼. 그럼 수가 들어가면은 지지의 수를 넣을 거요, 천간의 수를 넣을 거요. 에헤이. 천간의 수가 있으니까 서로 맞바라 봐야 될 것 아니요. 항상 천간과 지지에 같이 이렇게 맞바라 보게 하라고요. 그래서 천간의 수가 있으니까 지지에다 갖다 수를 넣어라. 그러면 요 천간에는 뭐를 넣어줄까? 금을 하나 더 넣어줘가지고 금생수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토생금 됐죠? 그래서 지금 3대 5 신약이 됐어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이게 수용신을 쓰죠? 근데 수용신에 썼는데 지지에 진중에 개수가 있긴 있는데 이왕이면은 수가 지지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지에 수를 하나 더 넣어요. 그렇거든 천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역시 금 들어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약하잖아요.